안녕하세요. 꿈푸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용고사를 탈락하고 이 사범대생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 서비스직 공채, 대한항공 대졸공채, 그리고 롯데면세점 대졸공채에 합격하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 10년 전인데요. 10년 전에 제가 임용고사를 준비를 하고 이 1차 발표, 합격자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탈락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엎드려서 한동안 좀 못 일어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바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더 이상 임용고사를 준비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임용고사를 치르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당시에 제가 그렇게 뭐 부모님의 지원을 물질적으로 지원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이제 지방에서 공무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뭐 자취 비용이라던가 또 생활비 또 다른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비를 충당하는 그런 용돈들을 다 보내주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졸업도 이미 유예한 상황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제 꿈을 도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사람인이나 뭐 이렇게 채용 관련 사이트를 뒤져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운 좋게도 이제 메가스터디 조교, 영어 조교 자리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전공이 교육학과였고 또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보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9시부터 뭐 5시까지 일을 하는 거였고 학생들이 이제 영어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질문을 하잖아요. 문법 관련 질문도 있고 독해 관련 질문도 있고 뭐 공부법 관련 질문도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의 답변을 좀 달아주는 업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1년간은 아나운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9 to 6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아나운서 준비를 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1회 정도만 일을 하고 그만두고 조금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아나운서도 준비도 병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혹은 기간제 교사라던가 아니면 영어 강사 자리를 좀 알아보게 되는데요. 사립 초등학교 영어 강사 자리 공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대가 굉장히 좋았어요. 월수금은 아침 8시 반부터 뭐 1시 반까지 근무고 화요일 목요일은 뭐 2시 40분까지 근무이더라고요. 보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200만 원이 넘지 않았고 100만 원 중반대였지만 생각보다 이 시간대를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시강을 하게 됐고 그리고 면접을 통과해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또 병행하고 또 여러 면접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내 꿈을 펼치는 기회를 삼았었는데요. 사실 그 25살 1년 동안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한 해였어요. 임용고사 탈락이라는 건 정말 큰 시련이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탈락이란 것을 평소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재수를 한 것도 아니었고 취업에서 첫 실패를 겪어봤던 거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상처가 조금 되긴 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떨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했어요. 아, 열심히 해도 떨어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내 꿈을 도전하겠다 라는 오히려 의지, 책임감, 내가 선택하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힘들긴 힘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꿈을 도전을 했어요. 스스로 경제적으로도 부모님께 독립을 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나운서라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시험을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보기도 하고 여러 케이블 방송의 시험을 보기도 했고 그런데 번번이 낙방을 했어요. 물론 소개를 받아서 프리랜서 리포터로 활동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삼척에 핸드볼 경기가 있다 그러면 거의 뭐 비용을 받지도 않고 제가 혼자 버스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리포팅을 하고 오기도 했고 아니면 또 하루 종일
촬영을 하는데 10만 원, 일당 10만 원을 받고 또 뭐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경험을 쌓아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의 여러 군데에 시험을 보러 다니고 또 뭐 공중파 방송국도 카메라 테스트나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번번이 낙방을 하더라고요. 그때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저는 그때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인정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 직업은 저랑은 좀 맞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플랜 B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으로 바로 눈을 돌리게 됐죠. 이제 사립초등학교는 딱 한 학기만 일을 하고 이제 다음 학기 한 학기는 하반기는 그냥 대기업 공채들만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제 주변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 저는 이제 사범대 교육학과를 나왔었고 제 주변 친구들은 다 뭐 1, 2학년 때부터 임용고사 준비를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 떨어지더라도 두 번째 다시 임용고사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학회나 뭐 취업 관련 동아리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맥이라던가 아는 지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식으로 저 혼자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일 많이 도움을 얻었던 거는 뭐 네이버 카페, 취업 준비 카페에서 많이 도움을 얻었고 일단 제가 어떤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낼 것인가, 원서를 낼 것인가 이런 것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또 학교에서도 일을 했었고 어쨌거나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또 리포팅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하면 내가 좀 이걸 장점으로 부각을 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좀 호감 가는 스피치를 한다거나 소통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또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직 공채에 지원을 하면 내가 여태까지 취업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내가 사범대생 출신이고 상경대를 나오진 않았지만,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사람을 좋아하고 소통을 좋아한다. 라는 것을 좀 어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직 공채를 본격적으로 노려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다행히 이 자소서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내용 있는 그대로 아나운서를 준비했지만 안 됐고, 뭐 리포터 준비를 계속을 했고,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도 일을 했었다 이런 내용을 잘 녹여서 썼더니 서류가 통과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 대한항공 그리고 롯데 면세점 대졸 공채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면접을 보면서도 아나운서 시험을 보거나 임용고사 시험을 볼 때 제가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은 사실 없었어요. 아직 뭔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 나랑 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나 롯데면세점이나 이런 서비스 관련 면접을 볼 때는 사실 저는 면접을 보면서도 이거 내가 붙겠다라는 확신이 조금 들었어요. 그 당시에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원한 직군에 2명만 단 선발을 했었거든요. 합격이 발표 난 다음에 좀 며칠 있다가 이제 대한항공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이 롯데면세점은 제가 그때는 메일을 보내서 정말 뽑아주신 건 감사하다. 하지만 제가 또 다른 기회가 있어서 다른 회사에 가게 되었으니까 저 대신 다른 분한테 빨리 연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인사팀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임용고사를 떨어지고 나서 그 1년이란 시간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도전도 하고 돈도 벌면서 또 많은 탈락을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직으로, 종합직으로. 탈락을 딱 하고 나고 정말 바닥을 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 더 여러분 자신한테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도전하고 실패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면 1년 혹은 그 이내에 어떤 좀 정해진 데드라인을 가지고 내 자신을 믿고 도전을 한 번쯤은 젊었을 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막연하게 이제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내 스스로
나를 책임지면서 도전을 하는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책을 좀 읽어보니까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더라고요. 내가 정말 시련을 겪고 있다, 역경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얼마나 그것을 위기를 극복하는데 다시 일어나는지, 다시 힘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성장은 정말 2배, 3배로 더 크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좀 실패나 좌절에 힘들어하고 있는 20대 여러분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저렇게 힘든 순간에 한 발짝 더 내딛는 것이 혹은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내 스스로가 나를 응원해주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꿈푸언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사범대생이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